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콘텐츠는 빠르게 입소문을 탈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피드의 열정과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 시스템 전체가 가능한 우리의 관심을 오래 두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콘텐츠에 눈길을 주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SNS 기업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야외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플랫폼에 접속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게시물에 반응하고 다른 계정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쏟고 무급 노동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철학의 저자 브리지드 딜레이니는 SNS와의 불건전하고 중독적인 관계를 피하고 싶고 온라인상의 불행과 긴장, 불안과 산만함을 진짜 우리 삶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면 SNS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SNS 플랫폼에는 몇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북돋우며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독적이고 동물적인 뇌를 자극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SNS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자는 스토아 철학이 인터넷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준다고 설명합니다. SNS가 등장하기 수천 년 전에 철학이 현재 SNS를 사용하고 탐색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되겠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에 SNS가 있었다면 철학자들은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정보를 따를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했고 확실한 정보를 따랐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공포나 불안감 때문에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상황 전체를 숙고했습니다. SNS는 잘못된 정보나 의견을 퍼뜨리고 공포를 유발하며 과시하는 혼란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보는 정보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SNS에서 정보를 소비할 때는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거나 공신력 있는 출처가 아닌 경우에는 무시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남긴 명언은 SNS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오락 대부분은 저급하거나 어리석다.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악용하기만 한다. 그런 취미에 탐닉하는 군중에 휩쓸리지 마라. 인생은 너무 짧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넘쳐난다. 잠에서 깨서 차분하고 맑은 정신으로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떤 글이나 기사를 읽고 분노에 휩싸인 적이 있으신가요? 잘못된 의견을 표출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일어난 부당한 일이 안타까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알고리즘은 분노를 증폭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사람을 대신해 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SNS를 자제하고 지나치게 자랑을 늘어놓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또 끝도 없이 자신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대중 앞에서 성취한 일을 뽐내지 말고 자기가 처한 어려운 일에 관해서도 말을 아껴라. 당신이야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후련하겠지만 사람들은 남 이야기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남들이 하는 걸 자기만 놓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포모 증후군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없는 곳이 더 재미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포모 증후군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해야 했던 일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리를 짓는 동물이며 공동체를 형성할 때 번성하며 소속감은 인간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NS가 유발하는 포모 증후군은 나는 소외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부족 중에서 홀로 남겨지거나 의식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때문에 거울의 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거울의 방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안에서 소외된다는 공포가 나를 쫓아다니고 모든 사물을 왜곡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포모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왜소해 보이고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정기적으로 드는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했습니다. 포모 증후군 탓에 마음이 괴롭다면 고대인들의 충고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일이었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소외됐다면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기뻐해야 합니다. 파티나 모임에서 술에 너무 취하거나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성품을 해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한 가지를 놓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음악 페스티벌에 갔다고 SNS에서 친구 사진을 보면서 포모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권을 사지 않았으니 돈이 굳었고 밤늦도록 흥청망청하지 않고 취업 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포모 증후군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 몇 가지는 조금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비교에 대한 공포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건 불행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SNS 플랫폼은 그런 비교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수업을 듣고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이후 몇몇은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을 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기업에 취직하는 친구도 있으며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와 친구들의 길이 달라지고 어쩌면 자신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즐거웠던 경험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인생에서 큰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 삶이 더 괜찮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했든 아니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비교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성품, 나의 반응,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 통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비교는 자기 자신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측정하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 과거를 돌아보고 1년 전, 2년 전 또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나 진전이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기에는 당시 겪었던 일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비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많은 실패가 인생의 수습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SNS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 결과 할 일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자아가 있고 온라인 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경 쓰는 동시에 온라인상의 자아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세상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알람이 쌓이고 내가 괜찮은지에 관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웃기고 멋있고 재치 있고 인기가 많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내가 올린 포스팅이 성공의 잣대가 되고 좋아요 수가 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실천할수록 타인의 의견에 더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통제할 수 없으며 타인의 관점에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묶어두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짧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